네, 오늘은 이렇게 15분씩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독후감 내지는 일기장을 쓴다는 마음으로다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고민해왔던 우리나라는 사법제도가 왜 이렇게 잘못된 판결과 계검들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되는지,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 그런 점을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 책을 접하고 나서 그 눈이 확 떠졌다고 할까, 그래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 신뢰도가 46위라고 합니다. 경제성장은 전 10위 안에 들고 많은 부분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체계가 신뢰도가 그렇게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꼭 사람 탓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독재정치,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 따른 잘못된 제도, 이제는 저희도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제도를 고찰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할 키포인트, 키워드는 몇 가지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이야 다들 많이 그 신문지상에 논의가 됐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영국처럼 공소권은 변호사에게 위임, 이렇게 해서 수사, 기소, 공소유지 세 개의 주체가 분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위적이고 악의적인 그러한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제도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기소 독점은 이건 정말로다가 말이 안 돼요. 선진국에 보면 각 분야별로, 심지어 개인 변호사도 기소를 하는데, 국가가 기관이 기소하는 거 아니고 개인이 기소하는 경우에는 패소했을 경우 그 기소한 측에서 모든 것을 배상과 변상을 하기에 확실하지 않으면은 확실하다고 본인이 판단되고 하면은 변호사도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치 그 권력의 분산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사법부, 흔히들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 점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선진국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독립이지, 사법체계의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행정부 관할에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법원 행정처가 행정사무로서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 이 판사는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를 해서도 뽑는다든가, 아니면 법조계 경력 10년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심사해서, 그 심사란 것은 국회에서 심사한다든가 등등, 그러한 조치로서 이렇게 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간단히 요약하면 식민지 시대 제도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민지가 뭡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지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소 독점,
재판 독점. 그렇게 우리나라는 독재 기간이 길었죠. 독재 기간이 끝나고 그러니까 군부 독재가 이승만 독재도 독재지만 박정희부터 시작한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루어지는 군부 독재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1987년도에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져서 이루어져 왔지만 법조인들이 그 헌법에 말도 안 되는 장치, 간단히 말하면 그 두 가지입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권도 헌법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재판의 권리도 27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말이 참 묘하죠. 말도 좀 이렇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일종의 헌법 알박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소 독점과 재판에 이런 그 관할을 헌법 조항에 집어넣습니까? 법률 조항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헌법을 고쳐야 이것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딱 두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배심원제. 저는 배심원제라 해가지고 재판에만 관여하는 배심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배심원제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배심원제, 소배심원제. 소배심원제는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들이 판결을 주도하는 것이고 그 판결은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합의일이 이루어져야 유죄고 영국 같은 경우는 12명에서 10명이 동의를 하면 유죄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배심제는 검찰의 기소 수사 단계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 사건에는 대배심제가 가동이 돼서 16명에서 24명 사이에 일반 시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차출된 사람들.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에 이렇게 배정이 되면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되듯이 국민들도 배심제의 그 의무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직장인도 활동하는 사람은 그 직장인에서 그 사람이 배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내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지되고 또 배심원이 선출이 되면 검사와 피고 측의 양쪽 원고 측 전부 다 이 배심원들을 보고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심원제가 있고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사의 권한은 어마무시합니다. 양형 기준이 너무나도 이 베리에이션이 크고 판사의 결정도 쉽게 말하면 판사 마음입니다. 형사사건에 우리는 배심제가 국민참여심사제라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도입돼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정 권한이 없고요. 판사가 국민참여 배심원제에서 유지는 되고 있지만 결정 권한은 판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합리적인 추론, 이성적인 추론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형사법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큰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재판 결과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각 선진국은 이 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 하에 이루어져 있고, 또 그리고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될 적에 대부분의 사건들이 증거가 많이 명확한 케이스에는 배심제가 아닌 판사로 이렇게 재판을 바로 직행하게 되는데, 가령 이 증거가 좀 모호한 경우에 피의자가 배심원제를 선택했을 경우, 무죄가 아닌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대부분 판사들이 이 양형 기준에서 최고 형량을 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들이 자기가 확실한 증거가 있고 죄인이라고 판단되면 배심제를 통하지 않고 판사한테 직접 재판을 받아서 되도록 이 양형 기준에서 적은 형량을 받고자 하기에, 배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15% 미만으로 통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심원제에서 이루어진 형량은 대부분 높고, 판사로 직접 통하는 케이스는 형량이 좀 낮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판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판결일 것 같아요. 배심제를 통해서 빠져나가려 했다라는 그런 개심제가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냥 추론을 해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법률 이런 그런 제도보다도 배심제의 역사적인 근원이 그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로마, 물론 여러 가지 역사적 보면은 이렇게 시민들 재판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500명의 시민들이 판결에 참여했고, 그래서 유죄가 나왔고, 또 이렇게 진행되면서 재판이 그 중세 시대부터 한 12명 정도로다가 이렇게 배심제로다가 이렇게 배심원제로다가 정착이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다양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그나 카르타,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왕과의 끊임없는 그 왕의 결정이 합리적인 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마그나 카르타 정신이 영국의 법 정신에 근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15분 이내에 맞추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내년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 이제 사법개혁이 이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배심원제가 생긴다면 저희 살아생전에 배심원에 당첨이 돼서 배심원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추억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사법제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관심 있게 보고, 또 다양한 재판의 판결을 이제 일반 시민들의 상식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도리어 더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우리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 시민정신, 일상생활하는 시민정신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대한민국을 부당한 권력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자꾸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